나는 친한 사이라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슬픔은 약점이 되고 기쁨은 시기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피가 섞인 가족과도 이런 경우가 생기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드러내면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관계를 끊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 관계가 어디 무자르듯 쉽게 잘리나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상처받아도 어색하게 웃어넘기며 애써 상황을 모면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무시당하거나 상처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유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가치가 낮아지거나 상처받을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띄워주기 위해 나의 가치를 낮추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누가 내 실력에 대해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전 전문가도 아닌데요 뭐 라고 하거나 혹은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면 그래요? 아닌데? 똑같은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걸 거예요. 라며 칭찬을 거절하며 겸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도 칭찬받을 만한데도 나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면 오히려 관계에서 위아래가 생겨 불편해지거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영국 400대 부자 안에 든 사업가 켈리 최 회장님도 이런 식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 유명한 작가님이 켈리 최 회장님을 보고 켈리 최 회장님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켈리 최 회장님은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작가님께서 켈리 최 회장님께 제가 지금 켈리 최 회장님을 칭찬하는 건 거짓이 아니에요 라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켈리 최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형식상 하는 말이지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이든 형식상 하는 말이든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반대로 칭찬을 받았을 때 너무 거만해져서도 안 되겠죠. 칭찬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더라도 스스로를 정말 아니라고 부정하며 내 가치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30, 40대를 넘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유독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디 들어가서 얼마를 번다더라. 걔는 주식,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또는 보이는 행색으로 돈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통해서도 부를 과시하며 돈 자랑을 하기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슬픔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쁨이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는 오히려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은 1958년 구입한 낡은 집에 60년째 살고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량도 고급차도 아니고 2009년에 출시된 삼성 피처폰을 10년 동안 사용했고 아침으로 2에서 3달러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습니다. 써서 없어지거나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곳에 돈을 쓰기보단 내 돈의 가치를 더 높여줄 곳에 돈을 보냅니다. 또한 돈 자랑을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보너스 받았다거나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로또 1등 당첨됐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턱 쏴! 라고 하겠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겠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자신을 몇십억대 자산가로 소개한 한 참가자도 방송이 나간 후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와 연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마음에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박탈감이나 질투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사람인데 질투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친해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는 그 자체로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고대 스토아파의 대가로 불리는 세네카는 화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제멋대로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화라는 감정은 공격적인 것들만 가득하고 인간을 날카로운 검의 끝으로 뛰어들게 만든다고 말하죠. 화가 났을 때 화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단 화가 나면 어떤 짓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화가 났음을 인지하고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화가 누그러지고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고의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화가 난 플라톤이 노예를 채찍질하려고 한 손을 치켜드는 순간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손을 치켜든 채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에 취해 먼저 화를 내지 말고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진실을 알기도 전에 분노 먼저 하게 되는데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화라는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퉁명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성격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긍정적인 영향을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친 사람은 싸움을 찾아다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화가 쉽게 납니다.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쇠약해진 사람들, 갈증이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화를 내면 그 행동을 돌이킬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순간 욱해서 화를 냈더라도 화를 냈다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아무리 친해도 쉽게 드러내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하다고 오래 봤다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감정에 휘둘리는 대로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나를 떠나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앞에 말씀드린 3가지를 잘 지킨다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만 남아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습관 두이다이작 채널 구독하시고 업로드되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돈 버는 습관, 부자 습관 함께 만들어 가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